독일은 나미비아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했다고? 나중에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. 21년 6월 1일자 한겨레 신문에 독일이 1조 5천억 원으로 당시 학살했던 걸 사과했어요. 나미비아 가면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개의 종족이 그 독일의 식민 통치에 대해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. 또 수만 명을 학살했습니다. 독일인들이. 언제냐 그때가 1884년서부터 1915년까지 나미비아를 식민 지배를 했어요. 1904년에서 1908년까지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. 거기 두 부족이 강력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억압하고 인종차별하고 포로 수용소를 운영했고 대량 학살 등 인권 침해를 자행했어요. 독일인들이. 내가 이 얘기를 89강에서 했습니다. 빗나간 극우, 이게 뉴라이트지. 참을 수 없는 매국, 그 사악함. 2003년 3월 11일 날 방송에 나와요. 그때 했던 그 강의를 혹시 그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. 한국과 아일랜드. 독일인들의 과거의 잔인함이 만방에 다 알려졌어요.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거지만 이미 나미비아 그 식민 통치를 할 때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. 그래서 1조 5천억 원으로 그때 당시 그러니까 벌써 100년도 더 지난 후에 120년 정도 되는 때 1조 5천억 원을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도와주는 지원금으로 1조 5천억을 몇 년에 걸쳐서 주는 것으로 독일이 나미비아 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. 이거 뭐냐? 배상금이냐 아니냐? 배상금이 아닙니다. 배상금이란 말은 뭐야? 그 배상금이란 말은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겠다. 지금 그런 뜻 아니야? 근데 이 1조 5천억 원은 손해배상이 아닙니다. 뭐야 그냥 경제발전기금, 경제발전지원금 쪽으로 준 겁니다. 그러니까 나미비아에 있는 그때 당시 살해됐던 그 종족들이 우리 존재에 대한 모욕이다 이것은. 이렇게 나온 겁니다. 독일인들의 잔인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. 이 독일 놈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. 근데 얘네들은 지금 내가 독일인들을 경험해보면 어떠냐. 천진난만할 정도로 순진해요. 오늘날. 독일 아이들이 그렇습니다.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? 그것은 그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전후 세대의 아이들은 순진해요. 천진난만합니다. 거짓말을 하는 걸 잘 몰라요.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는 800년간의 이 지배 종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. 89강에.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.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.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.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구조와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. 제발 이 얘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의 간사함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.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사법민주화. 그게 이제 메인 테마죠. 간사함. 간사함이란 뭔가? 아첨하는 거죠.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겁니다. 그게 간사함이죠. 이 간사함은 어디서 나오는가? 더러운 정신세계에서 나옵니다. 진리에 서 있지 않은, 진리의 길에서 완전히 일탈한 더러운 정신. 진리의 길 위에 있어야만 깨끗한 정신인데 진리의 길 위에 서 있지 않아. 그러니까 더러운 정신이 되는 거지.
그런 더러운 정신세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 앞에 아첨하는 행위, 이것을 간사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는 이 간사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. 간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. 김건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? 윤석열이 얼마나 간사합니까? 문재인이 얼마나 간사합니까? 조국이 얼마나 간사합니까? 이 간사한 애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모르고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권력을 가진 자 앞에 간사하게 아첨하는 자들, 왜 이것을 모르는지 나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이 간사함을 지닌 사람들, 이 사람은 반드시 사악한 행동으로 규결됩니다. 왜? 자기 이익을 챙겼거든. 그렇다면 자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챙겼다는 얘기야.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? 사악한 행동이라고. 더러운 정신세계로부터 간사함이 나오고 간사함으로부터 사악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야.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. 내 책 마지막이 6장입니다. 그 6장에 인재의 역량진단과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책에 나오는데, 그 맨 뒷페이지에, 뒷장에,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, 거기에 이 얘기를 몇 번씩 썼어요, 내가. 아첨, 험담, 텃세, 배신, 왜곡, 조작, 가짜뉴스 퍼뜨리기 등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한다는 거야. 사회에서 보면. 이걸 몰라,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당하는 거야. 인간에 대한 이해. 내가 이게 맨 첫 번째 나오는 얘기야. 1장, 2장에 나오는 얘기야.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.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. 조국이 자기 창당해서 당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말을 내가 쭉 늘어나 볼까요?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? 다 개수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릅니까? 조국이?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. 보통 사람의 키의 길이를 한 길이라고 그래요. 길이야, 길. 10길. 사람의 키의 10배나 더 깊은 물속은 들어가서 보면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단 말입니다. 사람들이 조국을 멀쩡하게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. 문재인을 이거 선량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. 웃기는 소리입니다. 웃기는 소리예요. 더러운 정신과 간사함과 그 사악한 행동으로 다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. 내가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구조와 시스템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. 독일인들이, 그 잔인했던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2차 대전 후에 선량한 사람으로 바꿔서 어떻게?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며. 근데 바뀌었어. 구조와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. 걔네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에 대해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런데 아이들이 왜 저렇게 됐느냐? 독일 애들이 왜 저렇게 됐냐? 구조와 시스템, 그 위대한 철학자들과 위대한 학자들에 의해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왔기 때문에. 문재인이 그 구조와 시스템을 바꿀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제국주의 시대 때, 독재 시대 때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나왔어. 왜? 자기도 그 혜택을 받았거든. 자기도 그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의 혜택을 받아서 대통령까지 하고 큰 소리 치고 전임 대통령이 됐으니까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. 뭘 도와줘, 임마?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야. 도와줘. 누가 도와줘. 그런데 놀랍게도 역량 진단의 존재 조건의 두 번째가 나옵니다. 인간의 타고난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. 잘 바뀌지 않는다. 전혀 안 바뀌는 건 아니지만 잘 바뀌지 않는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지. 그래서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야. 그래서 과거를 뒤지는 거야, 내가. 문재인의 과거. 누구의 과거? 조국의 과거.
이놈들이 도대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를 내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지가 말한 거하고 행동한 거하고 의사결정한 게 다 달라. 일관성이 없어. 정합성이 없어. 이 정합성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일관성이라고 말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coherence예요. coherence. 독일어는 coherence라고 말하는데 coherence나 coherence나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. 그게 뭐냐? 아기가 딱딱 맞아야 된단 말이야.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과 의사결정이 아기가 다 맞아. 톱니바퀴가 다 맞아야 시계가 제일 잘 돌아가잖아. 옛날 그 수동 태엽 감는 시계. 딱 아기가 맞아야 되는 거야. 그게 진리야. 진리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coherent theory of truth. 진리의 정합성 이론이야. 그래서 얘가 딱딱 이게 이 정합성이 있는지, 정합성이 있는 행동을 해왔는지를 보면 과거를 보면 돼. 민정수석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딱 보면 얘는 어떤 애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.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. 그때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야. 아니면 나한테 얘기하라고. 내가 업데이트 해줄 테니까. 이게 바로 1장에서 내가 했던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야 돼요. 계속.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. 그래서 오늘 리더는 똑똑해야 된다 하는 내 페이스북 친구인데 김요한 목사님.